먼저 이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흐름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가뭄이라는 트렌드를 저희가 올렸는데 이런 가뭄이란 트렌드가 앞으로 올 거다. 근데 다만 이 가뭄이란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할지 아니면 잠시 그냥 일반적인 테마로 움직일지 아니면 업종까지 이제 될지. 보통 이제 테마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실적으로 찍히는 것 없이 향후에 이렇게 될 거야라는 미래의 기대감, 그런 실적들을 가져와서 보통 이제 주가를 상승을 하는 거죠. 이제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이런 영위하는 사업이 명백하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시장을 갖다가 이끌어갈 때 주도 업종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테마 업종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가 조정기에 있을 때는 이런 투기 자금들이 테마 쪽으로 유입되면서 이런 테마주들이 상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수가 오를 때는 이런 자금들이 다시 이제 주도 업종으로 들어가면서 주도 업종이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지수가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이제 다 수익을 내거나 하시려면 지수가 조정기에는 어떤 테마가 잘 가고 지수가 상승기에는 어떤 업종이 잘 가는지 이런 식으로 같이 함께 체크하고 보는 눈도 이제 기르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주도 업종이 가는 장세라고 해서 또 주도 테마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주도 업종과 그리고 주도 테마 그리고 일반 업종과 일반 테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트렌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온 가뭄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가뭄은 이제 저희가 기존까지는 저희가 종목에 이제 마인드맵만 제공해드리고 분리 선호주들은 이제 크게 표시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이제 분리 선호주들을 저희가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이 마인드맵을 설명해드리면 왼쪽 사이드에 있는 이 날씨들이 보이시나요? 이 날씨 같은 경우에는 해랑 구름 그리고 비구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래 설명이 있어요. 보면 심리 지표가 이 컨텐츠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침체 구간에 있는지 중립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과열 구간에 있는지를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붉은색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종목들은 최근 3개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회색 종목은 3개년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최근 2개년 영업이익이 적자나서 재무상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을 따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냥 흰색 배경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별표 종목들은 분리세 선호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 트렌드를 보고 조사해보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저희 분리세 리포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 수심차를 통해 자신이 원하시는 기업을 이제 조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 혹시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분리 리포트에 올라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 또한 저희가 참고해서 리포트를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가뭄이라는 저희가 트렌드를 가져왔는데, 이 가뭄이라는 트렌드를 보시면 크게 이제 아래 설명을 한번 볼게요. 먼저 오늘은 여기서 중국이 이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라는 저희가 기사를 이제 봤습니다. 이게 며칠 전부터 봤던 기사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메말라 있는 이런 땅이 보이시나요? 이게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런 커다란 저수지였습니다. 이런 저수지가 중국이 너무 가무니까 물이 말라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가뭄이 정말 심각한데, 이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뭄이 심각하구나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공강우를 보시면, 인공강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예전부터 인공강우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래서 인공강우를 갖다가 쏘아 올리면 주변에 이제 비구름을 갖다가 이제 끌어모아서 형성하게 되고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인공강우 테마라는 게 과거에 형성이 된 적이 있었죠. 다음으로는 산불. 그 전에 간단하게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면 중국에서의 발전량이 수력 발전이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가물면 수력 발전 이런 발전 설비가 이제 에너지가 16%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에너지 문제가 될 거고,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는 또 아래에 나올 텐데, 이 원인 자체가 저희가 올해 라니냐라는 현상, 이게 최근 3년 동안 계속 이 라니냐라는 현상 때문에 가뭄이 더욱 심해지고 겨울이 더 건조해지는 현상, 그리고 더 추워지는 겨울, 이런 게 눈에 띄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는 산불이 있는데, 산불은 이제 우리나라가 매년 겨울이 됐을 때 이제 건조해지면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불이 또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이런 건조한 날씨가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정류 산업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라니냐의 특징이 북부에는 이제 북아메리카에는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미국에 있고 이제 유럽, 그리고 이런 아시아에서도 저희 이제 북쪽 이런 데가 갑자기 추워지면 난방 설비 그리고 기름 이런 부분의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이제 정유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유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지역도 이제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기름 수요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유라는 또 이런 하나의 부분을 가져왔고, 다음으로는 석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력 발전량이 중국에서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닌데, 이 부분이 이제 비게 되면 대체할 부분을 찾아야 되죠. 뭐 친환경 얘기하면서 풍력이랑 뭐 태양광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깔고 있지만, 분명히 그걸 설비를 투자하고 LNG까지 포함해서 이런 설비를 투자하고 가동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가동하기 전까지 부족한 에너지는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석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석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석탄 광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여기 아이디어로 또 적은 거죠. 그리고 중국에 건조해지고 중국에서 가물어지고 하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늘어날 테고, 이런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분명히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다시 한번 미세먼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18년도에도 확실히 미세먼지 17년도 18년도에 미세먼지 테마가 처음으로 형성되면서 뭐 크린 앤 사이언스 등과 그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던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 수요가 있었고, 이 부분이 다시 또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탄소 배출. 결국 이런 모든 이제 가뭄이나 그리고 이제 혹한의 추위 이런 게 결국 이상기온으로 유엔에 오다 보니까, 이런 이상기후를 갖다가 막으려면 제가 친환경 정책을 계속 펼쳐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탄소 중립 이런 부분을 다시 외쳐야 되니까 결국 그러면 탄소 배출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적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인드맵을 올려드리면 이 마인드맵을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이런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이 설명글은 꼭 읽어보셔야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최근에 그런 관련된 기사들, 저희가 이제 봤었던 기사들을 이제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트렌드다 하면 이 기사도 다 읽어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 종목들이 이렇게 보면 이 종목들이 왜 편입되었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인공강우에서는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외사란 선도화학이 이제 인공강우 씨앗으로 사용되는 드라이 아이스를 생산한다 라는 걸로 편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EM플러스는 뭐 화재난, 군안, 그리고 현장용 소방차 그리고 이런 걸 제조하기 때문에 국가 정부 기관인 조달청 등에 납품하고 있는 소방기업이죠. 그리고 세계 1위 인공강우 업체인 WMI를 인수했기 때문에 산불이지만 동시에 이 기업은 인공강우로도 주목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회색으로 돼 있으니까 재무는 봐야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왜 편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별표되어 있는 종목들은 또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아무리 별표 기업이고 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만약 이렇게 비구름이 내리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는 게 결국 이런 심리 지표상으로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과열권에서 내려오면서 과열권을 이탈하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침체권에 있어서 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중립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 중립 구간에 있는 기업들은 뭐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뭐 침체 구간 혹은 과열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 차트들은 저희가 선호 종목 차트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지지랑 저항, 그리고 매집이 들어왔을 때 거래량, 그리고 추세선 이런 걸 체크해서 올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겠죠.